가장 쉽게 풀어드립니다. 제일 쉽게. 진짜 어려운 얘기 진짜 최대한 빼고, 육아하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육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정도 수준만 공부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며 주식하는 손파파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FOMC에서 이 정도는 알고 진짜 주식해야지,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중요한 것, 그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좀 짧게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금리라는 거를 연준이 결정을 하는데 이게 기구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절하는데 2연속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인하하는 게 좋은 거고 인상하는 게 나쁜 거, 뭐, 이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금리 인상할까봐 그런 부분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준금리 말고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금리는 또 그걸 반영해서 조금 약간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고,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중동 분쟁,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유전 타격하고 가스전 타격하니까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인플레, 그래서 생길 것 같다. 경계. 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그럼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높일 확률이 높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래서 인플레를 경계해서 약간 보험성으로, 혹시 이거 내렸다가 인플레를 확 자극해 버릴까봐 보험성으로 막기 위해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또 반대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는 호재로 인식하면서 시장이 뜨기도 하죠. 미국 시장은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S&P 500이 1.3%를 하락했어요. 나스닥이랑 뭐 반도체 지수도 각각 하락했는데, 어쨌든 1.3%니까 많이 하락은 아닌데, 또 사실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되게 하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사실은 있을 법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되게 안 좋은 모습을 그렸는데, 안 좋아지기 직전에 되게 걱정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면서 경제 전망 요약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치를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 중에 PC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돈 쓰는 거,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2.4%에서 2.7%까지 올랐대요. 이제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고, GDP 성장률도 2.3에서 2.4로 올랐어요. 그러면 조금 경기가 좋아 보이죠? 실업률이 유지가 됐고, 실업률은 뭐 많이 실업하면은 더 경기에 안 좋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GDP 성장, 그래서 사람들이, 기업이 돈 많이 벌어, 소비 지출 많이 해.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물건 사려고 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어렵나? 이런 생각.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연준에서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금리 인하 하는 게 좋겠느냐 했는데, 위원들이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 한 번 하면 딱 적절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막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또 금리를 너무 높여서 막 경제에 충격을 주지도, 침체를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딱 적절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올해 2회를 예상했었어요. 근데 1회로 바뀐 거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줄었어, 시장에 있는 돈이 줄었어, 이렇게 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걱정을 하면서 좀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조금 안 좋았다? 조금? 근데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보면요. 파월 의장이 그런 수치적인 거를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 질문도 받고 코멘트도 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리고 요거 때문에 인플레가 2%로 가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거의 지금 막 2점 후반대? 여기서 계속 인플레가 이제 안 잡히고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조금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있거든요. 인플레가 2%가 목표치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은데 뭐 경기도 좋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겠죠. 뭐 좋다고 보기 좀 이게 수치적으로 아까도 봤지만 뭐 GDP 성장률 오르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기 5월까지 요거 이제 말이 많잖아요. 막판에 뭐 트럼프의 어떤 영향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런 어떤 소문 같은 거 다 이제 없고, 나는 데이터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독립적 수행할 거야. 트럼프 눈치 같은 거 안 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원래 옛날에는 뭐 조금 되게 친했다고도 하는데 요새는 뭐 사이가 좀 안 좋은 모양인지 뭐 아무튼 이런저런 뉴스는 또 검색해 보시고, 그다음 중립금리 고금리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고금리 고착화된다. 이게 오늘의 이제 영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금리 아무리 니네 계속 인하하기를 기다려도 3% 이하로는 안 내려가. 중립금리가 3% 정도인 것 같아 라는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금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중립금리가 딱 중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중립이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잖아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가 좀 줄고, 투자 못하면 매출도 줄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소비도 줄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낮으면 뭔가 지금 안 좋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너무 안 빌려. 그래서 이자가 싸진 거예요. 아무도 돈을 안 빌리니까. 금리는 돈 빌리는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낮으니까 뭐야, 아무도 안 빌리네. 그러니까 뭔가 경기 침체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성장의 불씨가 꺼졌을 때 그런 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적절히 금리를 설정해서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도 않고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그런 어떤 수준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립금리라는 거고, 이게 올라가면 일단 성장주가 무조건 타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가 2%일 때랑 3%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중립금리가 3%라는 거는 진짜 대충 쉽게입니다. 대충 모든 기업들 평균 내면 한 3%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3% 이상씩, 그래야 돈을 3%에 빌리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장주가 3% 이상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올라가면 누구나 3%씩 성장을 하게 되니까 막 고성장하던 그런 성장주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무튼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흐름의 가치로 이제 할인해서 가져올 때 훨씬 더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더 현재의 가치가 더 낮아진다는 거죠. 밸류에이션 하락한다, 이런 게 있고, 채권 가격, 이거는 또 오래 걸리는 얘기인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도 들고 있고 금도 갖고 있고 주식도 갖고 있고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채권 가격이 비중이 줄니까 다른 걸 비중을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줄였으니까 딴 걸 파고 채권을 더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비중 조절 때문에 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별로 뭐 아주 좋은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가격 하락하면 변동성도 커진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느라고 저기 했는데, 요약하면 조금 안 좋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자세히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저런 거 찾아보시고,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상승한다는 거는, 저희는 일단 반도체 잘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아주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이런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정책적 드라이브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언론 플레이 이런 걸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SNS에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올리시고, 주식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막 그런 대응 방안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기사로 뿌려지고 이제 하시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좀 매수하는, 이전과는 다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던 그 이전과는 달라진 심리가 여실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퐁크 요약해드렸고, 이런 기회에 한번 공부해보시면 주식 투자하실 때 주식 투자에 안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신생 채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